푸른밤 종현입니다. 영화 감독 마틴 스콜세지는 시칠리아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칠리아 사람들은 특유의 체념을 갖고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걱정해서 뭐해요. 어차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일 텐데. 저는 그 사고방식이 멋지더라고요. 우리는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자신을 탓하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의심했으니 내가 잘못한 거라고요. 근데 이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기대라는 감정 꼭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실망으로 이어지고 그 실망은 무기력함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부정적인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3월 2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In a limbo, half hypnotized. Each time I let you stay the night, stay the night. Up in the morning, tangled in sheets. We play the moment on repeat, on repeat. When you're standing there in your underwear and my t-shirt from the night before, with your messed up hair and your feet still bare, would you mind closing the bedroom door? Baby, you don't have to rush. You can leave a toothbrush at my place, at my place. We don't need to keep it hush. You can leave a toothbrush at my place, at my place. I just can't let you go. You give me something I've never known. So baby, you don't have to rush. You can leave a toothbrush at my place, at my place. No need to question. Next time we meet, I know you're coming home with me, home with me. Sweat like a sauna, break out the ice. I know you're gonna stay the night, stay the night. When you're standing there in your underwear and my t-shirt from the night before, with your messed up hair and your feet still bare, would you mind closing the bedroom door? Baby, you don't have to rush. You can leave a toothbrush at my place, at my place. We don't need to keep it hush. You can leave a toothbrush at my place, at my place. I just can't let you go. You give me something I've never known. So baby, you don't have to rush. You can leave a toothbrush at my place, at my place. Don't want this to end. Yeah, there's no need to play pretend. If you stay with me again, would you mind closing the bedroom door?
3월 25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DNC의 Toothbrush. 이 곡은 553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가성 되게 독특한 그런 보컬이네요. 멋있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시칠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은 부정적으로 하진 않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나의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행동을 이제 지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생각은 그렇게 하되 그래도 내가 할 것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그런 느낌? 이게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정신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죠. 해피하고 되게 막 그래도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난 얻었어.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서 결과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물론 이것도 나쁜 거 아닌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성취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어쨌거나 머릿속에 지금 드는 생각대로 이제 좀 행동이 좀 지배를 당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 막 든다고 해서 안 될 걸 계속 잡고 있는 것도 조금 저는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냉정하게 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생각은 생각으로만. 자,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해요. 별빛이 내린다. 이 노래로 참 잘 알려진 밴드죠. 인디밴드. 안녕 바다. 그리고 이분은 두 번째 만남이에요. 가수들이 좋아하는 가수 겸 작곡가 겸 음악감독인 선우정아 씨와 함께합니다.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미래의 낸기출, 마운티아, 다우닝 산업, 세종웰메이드, 롯데관광개발, 미니코리아, 유록스, 클립 싱크 물막이, 부영주택, 삼성 디지털 프라자, 미건 의료기,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도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좀 파워풀한 곡이에요. 좀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 서태지 씨의 곡 가져왔어요. 이제 오랜 시간 또 잠시 앨범이 안 나왔었다가 다시 나왔는데 이번 앨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라이브와이어 앨범 로보트가 타이틀곡이었고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곡이 여러 곡 있는데 그중에 세 곡을 되게 좋아해요. 해피엔드, 라이브와이어, 로보트 이 세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해피엔드의 이 가사가 되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참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음악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이 앨범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저의 중학교 시절 뭔가 사춘기 시절 좀 함께 했었던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태지의 해피엔드 듣고 오겠습니다. 서태지의 해피엔드 듣고 왔습니다. 좋죠. 이게 노래 가사 내용이 막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짝사랑에 대한 얘기 같기도 하고 상당히 뭔가 집착이 엄청나게 심한 사람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좀 스토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되게 가사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네. 최고다. 이런 가사를 써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전예지님, 모의고사 성적을 받았는데 저보다 공부를 안 한 것 같은 친구가 저보다 너무 잘 봤더라고요.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친구에게 질투가 나고 자괴감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모르는 거죠. 그 친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밤새 쓸지 어떻게 알며, 또 예지씨와 그 친구가 이제 비교할 대상은 또 아니니까 그런 걸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질투가 날 수 있죠. 물론 나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나도 정말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분명 다 돌려받으실 테니까 천천히 한 발 한 발 가시길 바랍니다. 남들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눈치 보고 막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기준점이 내가 아니라 남이 되는 거잖아요. 쟤보다 더 아니면 쟤보다 더. 저는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맞는 길일 수 있겠지만 기준점이 나에게 있을 때 더더욱 뭐랄까 멋있는 본인의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회와 함께 잘 융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세계를 이제 독보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4756님, 오늘 평생 처음으로 원피스를 샀어요. 항상 걸을 일이 많아서 다리가 코끼리거든요. 근데 봄은 봄인가 봐요. 용기 내서 꼭 이 원피스 입고 산책도 하고 우아하게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먹고 꽃도 한 다발 사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는 거 봅니다.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새로운 것들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또 마음이 설렐 때 이런 생각나는 것들을 해야 더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즐기시길. 또 바쁘고 정신없고 그럴 땐 이런 것들 전혀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김선주님, 부산에 사는 고3 여고생입니다. 고3이 되면서 학교가 11시에 끝나서 자는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패턴이 이상해져서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요. 근데 잠순인데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우울하네요. 힐링할 수 있는 노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패턴이 좀 깨지면은 참 이게 좀 당황스럽죠. 근데 또 패턴이 깨져도 금방 그 패턴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괜찮을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정도. 보통으로 봤을 때 좀 덜 자는 거죠. 한 6시간 정도 주무시지 않나요? 많은 분들. 4시간만 자도 그렇게 막 사람마다 다르긴 하니까 우울하다고 하니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잠을 못 자서 우울하면 치료법은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주씨 기분 좀 많이 풀리셨으면 하네요. 이제 푸른밤 들으시면서 졸리시면 그냥 편하게 푹 주무시고요. 좋은 노래도 많이 틀어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 조금이라도 잠을 더 주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9785님,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면 어느 정도 신뢰도 있고 그 사람의 반응이 예측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이러다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날 예측해 주길 바라지도 않고요. 대부분.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로 튀든 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원하고 튀는 사람들도 있고 반응을 좀 신경을 안 쓰면서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류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너무 막 이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예측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너무 그런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거예요. 그냥 이상한 데로 튀어버리면 튀는 거 보고 그냥 저쪽으로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박소영님, 쫑디, 출근 7일째인 신입사원입니다. 홀로 서울에 올라와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래도 첫날보다 다음날이 낫고 다음날보단 그 다음날이 낫더라고요. 점점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거겠죠? 앞으로의 일이 태산 같지만 힘내려고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7일째니까
훨씬 낫겠네요. 첫날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쌓아 나가시면서 익숙해지고 사회에 이제 적응을 하는 거겠죠. 소영 씨 고생하시고요. 그래요. 물론 타지에서 또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또 푸른밤이라든지 혹은 친구들이라든지 털어놓을 곳을 좀 잘 마련을 하셔서 마음도 많이 여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타코 앤 제이 형의 꿈들아 미안해. 이 곡은 손수민과 함께 했습니다. 다 식어버렸어. 세월에 뒤덮여버린 낡은 기타처럼 내 꿈은 풍선처럼 커지다 점점 정해진 운명같이 터져버렸어. 보이지 않아 어떤 내일의 나의 모습 다 말라버린 꽃병 생기 없는 오늘 내 사람이 좀 물러서 매번 한 발씩 물러서 이제 나도 울었어. 눈물도 굳었어. 통장의 잔고처럼 바닥을 치는 패배감 오로지 들어만 가는 나의 wak한 책임만 언제나 내리막길에 있지만 다 내려놨게 태어날 건 두껍아 일어날 테니까 현실과의 괴리감 내겐 빌리지 뜯어다지 물에 매일 밤 약한 어제에 난 죽었어. 성공의 돈이라면 구겨서 불구덩이에다 쑤셔넣어 휘바람을 불면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서 내 청춘 난 미안해. 아무것도 없는 나라서 꿈들아 미안해. yeah. 그래도 버텨볼게. 오늘은 견뎌볼게. yeah. 오늘과는 다른 멋진 내일을 꿈꾸며 늦을까 긴장하며 같은 표정의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내 몸을 실어 눈을 벌려 꿈을 잊고 내갔지. 세상은 딜러처럼 돈으로 내 꿈을 샀지. 매달 카드 위주로 사려가지 빚쟁이 신세. 면접을 볼 때면 마치 심사위원이 때 즐거처럼 매번 무너져버린 기대. 이 현실은 짙은 인생의 꿈들은 거짓이 돼. 잘 보이려서 싶어 수정했던 자소서. 부모님께 걱정 말라면 멋지게 웃어. 없는 돈을 다 털어 친구들 가슴 한테를 기울이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응원하며 더 웃어. 일부러 꿈들이 부끄럽지 않게 걱정 말고 기다려 언젠간 널 꼭 잡을게. 정해진 운명 그런 거 믿지 않아. 현실이라는 장한테 절대로 붙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나라서 내 청춘 난 미안해. 아무것도 없는 나라서 꿈들아 미안해. yeah. 그래도 버텨볼게. 오늘은 견뎌볼게. yeah. 오늘과는 다른 멋진 내일을 꿈꾸며 yeah, yeah, yeah.
bit of a hip hip hopper,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음악이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상조차 흐릿해진 그리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련함, 뭔지 모를 허전함 그리고 후회,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하기 때문인데요. 푸른밤 더 라이브, 나와 공통의 감성을 갖고 있어서 노래를 듣다 보면 마음의 위안이 되는 분들입니다. 선우정아 그리고 안녕 바다와 함께 할게요. 이분들의 음악은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3년이라는 공백, 이게 무색할 만큼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감성 록밴드죠. 안녕 바다, 그리고 넘치는 매력으로 가요계의 넘사벽이 된 분입니다. 선우정아 두 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푸른밤에서는 이제 안녕바다는 처음 뵙는 것 같고, 네. 안녕바다 분들은. 그리고 이제 선우정아 씨는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었죠. 네. 그때도 라이브로 또 함께 했었었는데 우리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분 한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밴드 안녕바다에서 노래하는 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바다에서 기타 치는 우선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바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우명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세 분 다 목소리가 되게 엄청 착한 느낌. 그지 않아요? 인사하시는데 엄청 착한 느낌. 막 다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맨 앞줄에 앉으셔가지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그럴 것 같은, 되게. 처음 뵈서 그래요. 처음 뵈서. 그렇군요. 뭐 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착한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우정아 씨도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악하고 있는 선우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우정아 씨도 이제 푸른밤에서 다시 모시게 됐네요. 사실 안녕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고 생각을 해보면 별빛이 내린다. 이 노래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요? 중요한 순간, 뭔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첫눈에 반하는 순간, 뭐 이럴 때, 예. 그럴 때 항상 이 후렴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참 이 곡으로도 이제 제가 뵌 적이 있거든요. TV를 보다가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셔서 연주를 하면서 그거 네, 부르시는 맞아요, 거예요. 아니, 안녕바다잖아. 진짜 나오다니. 저희도 깜짝 출연이었어요. 그게 또 이제 SNL이었죠. 네, 맞습니다. SNL에서 네. 갑자기 아니 TV에 그렇게 자주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아니 저거 진짜 나오셔서 연주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많은 러브콜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곡으로. 그 노래가 2009년도에 발표된 네네. 곡이에요. 근데 생명력이 있는지 아직까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심지어 이번에 또 3년 만에 앨범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좀 오랜 공백 기간이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나오신 건데 3년 사이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녕 바다와. 일단 나이를 좀 먹었고요. 네네. 이제 다들 30대가 넘어서 네. 3년 만에 활동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예요? 귀여워. 30대가 넘었는데 귀여워졌습니다. 더 귀여워졌어요. 그래요. 나이도 물론 당연히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건데 예. 이번 앨범에서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또 따로 있으셨을지.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네네. 들으시는 분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밤을 견디는데 큰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밤을 견디는데 큰 위로가 됐으면 하는 앨범. 예. 이게 상당히 이제 딱 들었을 때는 차분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슬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떤 쪽에서 이제 밤을 견디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일단 앨범 제목이 밤새 안녕히라는 제목으로 아예 이제 나왔어요. 앨범을 제작할 때부터 좀 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건가요? 11곡의 트랙을 밤에 보통 낮보다는 밤에 많이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네네.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밤들을 좀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희도 만들면서 저희 스스로도 좀 위로를 받았던 음악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오랜만에 또 앨범 내셔서 저에게도 이제 한 장 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히 잘 듣겠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밤이라고 하면 밤에 듣는 음악이라고 하면 저는 선우정아 씨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사실 드라이브 하면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오신다고 해서 막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노래들. 막 그래서
엄청 많이 들으면서 운전을 많이 했었는데 이 여운 같은 거 좀 많이 남는 편이어서 선우정아 씨의 정규 앨범을 쭉 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우정아 씨도 얼마 전에 또 앨범을 내셨었잖아요. 네. 콜라보레이션도 활동을 하셨었고 네.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곡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좀 이번에 좀 가장 최근에 내신 싱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디지털 싱글. 네. 싱글은 좀 어떤 걸 표현하신 건지. 이 곡은 제가 여태까지 발매했던 것 중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썼던 곡들을 편곡을 다시 정리해서 냈던 방식을 많이 취해왔었는데 네. 근데 그려려니라는 제목의 이 곡은 30대가 되어서 쓴 곡이에요. 그러니까 채 2년이 안 된 만들어진 지. 네네네. 그래서 그런 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내부적으로 네. 그렇게 발매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런 따끈따끈함을 유지한 채 발매를 해야 조금 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그런 앨범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려니라는 곡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 싱글에는 이제 어찌 보면 반주는 같은데 네. 한 곡은 이제 한글 네. 가사, 한 곡은 영어 가사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막 큰 의미는 없고 작년에 유럽 공연을 몇 번 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외국인들 관객을 두고서는 공연을 해보니까 이게 한글로 할 때도 물론 전달을 할 수 있지만 네네. 영어로 했을 때 와닿는 게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된다면 이제 영어 가사 작업을 좀씩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영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너무 달라서 네. 편곡을 아예 새로 해서 이제 트랙을 따로 싣게 됐죠. 그래서 보컬만 다른 게 아니고 아예 편곡 사운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좀 이제 변화를 주셨군요. 네. 자, 그래요.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정용화 씨와 함께 듀엣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 좀 참 재밌었거든요. 저도 재밌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네. 선우정아 씨의 이런 이미지와 정용화 씨의 어떤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합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요. 이 작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셨는지. 이거는 용화 씨가 재작년이 됐죠. 네. 작년이구나. 솔로 앨범을 발표하시면서 인터뷰를 할 때 작업하고 싶은 뮤지션으로 저를 거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고마워하고 있고 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 몇 달 뒤에 이제 듀엣곡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주셨고 근데 저는 인터뷰 이후에 생각하고 있던 또 제 곡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선우정아 씨가 보시고. 네.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한 인터뷰 이후에 생각해놨던 곡도 그 듀엣 제안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작업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저도 물어봤죠. 이 곡은 어떠세요? 네,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되게 흔쾌히 또 오케이 해주셔서 저도 정말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작업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안녕바다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콜라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참여를 많이 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갑자기 그런 생각을 좀 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제 안 불러주셔서 록밴드 아니 안녕바다가 하고 싶은 그런 팀이 있을지. 일단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는 네네네. 맨날 저희끼리만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누가 있을까? 이승열 선배님도 계시고요. 사실 저희가 좀 존경하는 분들 그런 분들 닮고 싶은 아티스트 분들이랑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라이브를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 그러려니라는 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친구랑 이야기를 하시다가 만든 곡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 곡은 모티브가 어떻게 되는지. 이 30대에 들어서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아직 젊지만 또 전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느낀 게 말 그대로 만나는 사람들보다 인연이 끊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싸우고 이렇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관계들에 대해서 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늙는 거구나. 이런 게 어른이 되는 건가?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딱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만 늘어가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확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 영광을 받아서 테마를 만들어 뒀다가 어느 날 곡을 끝까지 쓰게 되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이 곡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정아 네. 씨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선정아의 그러려니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마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막지 못해. 잘 지내니 문득 떠오른 너에게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겠지.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쓸쓸히 그러려니. 잘 지내니 문득 떠오른 너에게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겠지.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쓸쓸히 그러려니. 그러려니.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막지 못해. 만나는 사람은
네. 서정아의 그러려니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또 이제 연주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와 이게 참 피아노와 보컬뿐만인데도 음악이 참 가득 찬다라는 느낌이 들죠. 안녕바다 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가사가 네네. 예,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선재 씨. 네. 그럼 이제 사실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좀 못 본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노래 들으면서 네, 나무 씨. 잊혀진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아, 누구였죠?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친구들. 얼굴만 떠오르고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 그 친구들. 여자아이들도. 저런. 잘 지내겠지. 예. 그러겠죠. 잘 지내겠죠. 네. 자, 그래요. 서정아 씨의 라이브도 한 곡 들어봤고요. 안녕바다와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눠 볼 텐데요. 사실 안녕바다의 새로운 앨범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나무 씨가 전역을 하면서 드디어 나온 앨범이라고 네, 해요. 그렇습니다. 좀 그러면은 나무 씨가 좀 군 생활을 하시는 동안 다른 멤버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나름 여행도 다니고 네.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참 여자친구도 아닌데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다녔어요. 선재 씨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네, 가까운 뭐 지방도 다녀오고 뭐 해외도 갔다 오고. 평소에 좀 그렇게 좀 어디론가지 떠나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런 성격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와 보자 해가지고.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자, 명재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둘이 형제여가지고요. 네네네. 같이 산책시키고. 아, 형제신 예, 거군요. 나무 기다리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와. 되게 뭔가 사실 팀에 이제 한 멤버가 잠시 좀 공백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무언가를 또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두 분이서 이제 좀 나무 씨를 조용히 기다려 주신 거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을 하면은 저 나무가 퇴근을 해가지고요. 그렇군요. 예.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어요. 짚고 넘어가네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앨범 타이틀 밤새 안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다 넘어가고. 네네. 이거 사실 오랜만에 또 나온 앨범이고 또 앨범 자체가 이제 기다리던 팬분들과의 또 소통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팬들에게 건너는 인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팬들이 저희 음악을 듣고 네.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네. 밤에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안녕히 그렇군요. 라는 앨범을 냈습니다. 자, 앨범 준비 기간이 좀 길어지면 뮤지션들의 부담감 커지잖아요. 이번 앨범이 좀 나올 때 부담감 좀 그런 거 없으셨나요? 오히려 앨범 작업할 시간이 많아서 좀 마음이 편했었습니다. 네, 좀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요. 네네. 좀 더 여유롭게 앨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정규 앨범을 좀 발표하기 전에 선공개된 곡도 있다라고 네. 하던데 왈칵. 네. 이 곡 제목부터 정말 좀 뭔가 감정적인 뭔가가 느껴지는데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왈칵이라는 곡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고했을 때 그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본 초라한 나의 모습 이런 그런 이미지를 음악에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뭔가 네네. 영상이 그려지는 네네네.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든 노래입니다. 좀 머릿속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래를 네, 맞아요. 그렇죠. 이제 나의 어떠한 기억에 이제 투영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음악들을 딱 들었을 때. 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왈칵이라는 노래는 그런 또 이야기를 담고 있고 가사에서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좀 가사를 쓰실 때 이런 부분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안녕바다의 음악은 좀 영상이 눈앞에 그려지는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네네네.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의성어 대어를 좀 많이 쓰기도 하고 별빛이 내린다 같은 경우에 샤라랄라 이런 걸로 좀 표현하기도 했고 네. 왈칵이라는 노래는 그 후렴구가 너의 눈물은 주르륵 흘러내려 뭐 약간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쓰는 편이죠. 네. 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기기도 하고 네. 그 표현이 잘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좀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을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별빛이 내린다라는 노래고요. 네.
여기서도 많이 틀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 곡인데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어쿠스틱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정아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라이브 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바다의 저는 처음이에요. 노래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쵸. 네. 또 결혼식 가면 그렇게 또 많이 축가로 부르시더라고요. 이 노래를. 이거 그럴만하네요. 네. 가사도 그렇고 이 뭔가 분위기 자체가 좀 뭔가 따뜻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요. 축복 내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쿠스틱 버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안녕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그 밤에 그 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에 그 밤 그 밤에 그 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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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추억이 떠올라 초라한 내 모습이 멀어져 도시의 하늘은 내 맘처럼 어둡다 아픔도 참 많았고 눈물도 참 많아서 까만 밤 하늘에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쏟아져 내린 도시의 밤으로 쏟아져 내린 눈물 그 위로 나 이렇게 나 자라버렸고 쏟아져 내린 별빛 사이로 쏟아져 나온 산들 위로 나 이렇게 나 자라버렸고 네. 안녕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도 함께 해주셨고요. CD 버전과는 좀 다른 이제 어쿠스틱한 느낌이 좀 더 살아있는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네. 나무씨. 네. 뭔가 상당히 달콤하네요. 역시 노래가 준 힘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어떠셨는지 라이브? 일단 지금 목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너무 허스키하지 않았나
생각이 이것보다 드는데. 더 이것보다 달콤하다면. 이것보다 더 아이고. 이제 스윗한 느낌인 거예요 원래? 아 그렇군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멋있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래요. 이제 선우정아와 안녕 바다 두 팀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광고 듣고 와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선우정아 그리고 안녕바다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라이브도 들었고요. 2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이야기 좀 더 나누고 노래도 듣고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선우정아 씨 그리고 모던 록밴드죠. 안녕바다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라이브도 한 곡씩 들어서 이제 청취자분들도 처음 좀 모신 분들도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네. 자, 선우정아 씨에게 약간 반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얘기하기 싫으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네. 댄스부를 하셨다고요? 와. 그렇습니다. 왠지 이제 밴드부 뭐 그런 좀 음악 쪽이 아니면 미술 이쪽이랑 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밴드부도 했고요. 그렇군요. 댄스부였다가 네. 탈퇴하고 밴드부를 창단했습니다. 학교에 이제 밴드부가 없었나요? 네, 그 당시에는 실용음악이라는 단어도 많이 없었던 시기여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럼 댄스에는 어떻게 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고, 좀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 같이 좋아했고, 네네. 또 이제 그 당시에 등장했던 10대들의 우상들의 팬으로서, 네네네. 네, 그 5명의 춤을 다 따라오고, 아이고. 네, 그런 시절을. H.O.T인가요? 그렇습니다. 좋죠. H.O.T. 네. 저도 엄청난 팬이었고. 네, 좀 심각한 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덕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춤도 그렇고, 노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학창 시절에 또 좋아했던 음악이 또 나에게 좀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밴드부를 또 만들었다면 네. 갑자기 또 노선 변경이 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록밴드로 활동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 록밴드죠. 근데 여자 학교라서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엄청난 펑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여자들한텐 그게 좀 힘이 부족했어요. 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꿈만 키워오다가 이후에 졸업하면서 취미로 펑크 밴드 조금 해보다가 그렇군요. 또 이제 제 음악을 쓰면서 팝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면 서정아 씨는 그 밴드부 할 때 어떤 포지션이셨어요? 저는 보컬이고 일렉 기타를 치려고 노력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치지 못하고. 자, 그런 포지션이었고, 그렇다면 안녕바다 분들은 언제 또 음악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뭐랄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네네. 남은 씨는 밴드 부는 아니고요.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이렇게 뭉쳐서 밴드를 했는데 지금은 모던록 밴드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엔 굉장히 강한 하드코어 밴드를 했었어요. 역시 그래야죠. 머리를 삭발로 딱 밀고. 고등학교 땐 역시 뭐 네. 어떤 곡들을 좀 많이 연주하셨었나요? 그 당시 RATM 노래도 많이 커버를 했고, 콘 RATM. 약간 강렬했네요. 네, 헤드뱅을 심하게 하면서 했어요, 말 그대로. 처리가. 그런 거였어요? 짱시롬. 저런. 아니, 근데 선재 씨는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뭐랄까. 양념이요. 리액션이 상당히 좋으신데, 예.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실 때 갑자기 조용조용하게. 그냥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일단 밝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목소리 나온다, 이제. 네. 선재 씨. 일단 선우정아 씨처럼 네. 저희 형하고 저도 네, 선재 씨와 또 명재 씨. 네, 학창 시절 때 펑크 로커였어요. 펑크락을 너무 좋아해서. 네네네.
여자친구가 없었답니다. 아니 그렇게 빠지지 말고요. 펑크록을 너무 좋아하지만 여자친구는 없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처음 언제 또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같이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악기를 연주를 했었고요. 네, 명주 씨가.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동생도 같이 연주를 하게 됐죠. 네. 집에서 또 이제 악기를 만지는 사람이 있다 보면은 옆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포지션은 뭐 어떻게 두 분 좀 다르시잖아요. 연주하는 그렇죠. 악기가 한 분은 베이스, 한 분은 기타를 예. 연주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 그때도 그랬었나요? 원래 저는 시작할 기타를 때도? 조금 시작을 하다가요. 네.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베이스로 전향을. 음. 예, 물론 그 전에서부터 베이스 연주를 하긴 했는데. 네네. 근데 저 전문적으로 베이스를 이제 조금 다뤄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군요. 예. 네, 저도 베이스 기타 이렇게 같이 재밌어서 시작하다가 네. 예, 자연스럽게 기타를 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안녕바다의 이런 이야기도 좀 알게 됐고요. 세 분이 어떻게 모였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럼 나무 씨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일단 저랑 명재 형이 처음 만났고요. 네. 그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어요. 뮤지션들. 아, 예. 예. 서로 또 네. 이제 필요할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니까. 뮤지션이라면 알 수 있는 그 사이트. 누구나 알고 있는 악기 중고거래 누구나 사이트. 있어요. 야, 거기요? 예. 구인 구직이라고 해서 어딘가 했네. 예, 악기. 게시판이 예. 있죠. 네. 거기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사실 거기서 처음 만나서 이제 팀을 꾸리자라고 처음 얘기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는 나무가 원래 저희 팀 이름이 안녕바다가 아니었어요. 네. 난 그대와 바다를 가르네라는 팀으로 2006년도부터 오. 활동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로맨틱하네요. 난 그대와 바다를. 예. 그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고 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네. 제가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예. 또 혼자서 팀을 먼저 꾸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베이스 자리만 없었어요. 드럼, 기타 다 있었는데 네네네. 베이스 자리가 없어서 구인구직을 올렸더니 덥석 문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같이 또 팀을 꾸리게 되신 네, 거고. 예. 자, 그래요. 서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뭔가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쵸. 어렸을 때도 뭐 어설프게나마 밴드로 이제 팀 활동을 하긴 한 거지만 네네. 이제 가면 갈수록 저는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지쳐도 다른 한 명이 끌어갈 수 있고 그런 건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으니 네. 팀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요. 음악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자극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상당히 뭐랄까 누군가의 이제 너무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누군가의 뭔가 충격적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전개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들었을 때 새로운 장르가 유행할 때 예. 뭐 이럴 때 조금씩 자극을 받을 때가 있는데 네 분에게 그런 자극을 준 사람이나 음악 최근에 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소속돼 있는 회사를 택한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기도 했던 네. 그 이승열 씨의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네네네. 멤버들도 아마 다 이승열 씨 음악을 되게 좋아할 텐데.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었죠. 네. 이승열 씨의 그 3집 앨범이 있어요. 솔로 3집 앨범이 있는데 네. 그 앨범을 저는 듣고 계속 자극을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른 멤버분들은?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승열 형님의 이런 앨범을 듣고 되게 큰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많이 닮고 싶은 선배님이 이승열 씨 말고요. 다른 분. 이승열 씨 그만해 주세요. 다른 분 좀요. 네, 사실 저희가 브리팝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렇구나. 이승열 씨가 나와 계신 것 같아요.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 계신 거 아니에요? 무슨 밖에? 네. 이승열 씨도 브리팝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자, 명희 씨 얘기해 주세요. 이승열 씨인가요? 아니요, 뭐 저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어떤 공연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공연을 보러 조그마한 클럽 공연이었는데 일본에서 어떤 분이 공연을 보러 오신 거예요. 저희 공연을 보러. 네. 그때 조금 많이 충격을 전 받은 거죠. 공연을 하는 입장에서 예, 이제 멀리서도 찾아온 사람이 있구나. 저분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잠도 못 이루면서 공연장을 찾아와 오셨을 텐데
아, 내가 그날 조금 약간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약간 그런 명목하에 조금 열심히 연주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래, 너무 반성해. 충격을 받았어요. 꼭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예. 또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죠. 예. 네. 선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한 이제 음악적인 충격이라든지 그런 것들 요즘에 요즘에는 요즘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저 옛날을 생각을 하고 옛날이어도 괜찮아요. 옛날이면은 그러니까 저는 뷰옥이라는 아티스트 너무 예. 좋아하는데 네네네. 그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그 아주머니를 처음 알았을 때 오,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모두가 놀라죠. 비옥의 네. 노래 맨 처음에 들으면. 그 처음에는 이상해서 놀랬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그분이 네네네.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은 스타일들을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자신의 색깔까지 가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서 맞아요. 이게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상한 짓 다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았을 때 가장 좀 음악에 대한 책임감, 독창성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비옥 같은 경우에는 또 아티스트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기도 하고 네. 하는 음악도 정말 독특하지만 시작부터 정말 독특하게만 시작한 건 또 아니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뭔가 본받을 점이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옥의 연기도 진짜 좋아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 작품 하나 이후로 안 나와서 어둠 속의 네네네. 댄서라는 네네네. 영화 이후로 연기를 안 하셔서 맞아요. 참 아쉽네요. 비옥은 그러니까요.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쩐지 선우정아 씨 노래 아까 불렀던 게 뭔가 좀 이해가 이제서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요? 왜죠? 어떤 의미죠? 아까도 좋았지만 더더욱 좋아졌나요? 네, 뷰옥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우정아의 대표곡 그리고 안녕 바다의 대표곡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블이 생각하는 곡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선우정아 씨 하면 뱁새를 생각하실 수 있고 네. 좀 사실 근데 앨범곡 저 같은 경우에 앨범에 있는 곡들 전체적으로 쭉 좋아하는 곡 편이라서 감사합니다. 봄처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콘서트 할 때 관객들 입장할 때도 틀었었던 그런 곡이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좀 좋아하는 곡들이 많았는데 선우정아 씨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곡이 좀 나의 대표곡이다.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혹은 좀 애착이 간다거나 나의 이야기가 정말 이게 내가 들어도 정말 참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게 아무래도 비온다라는 예. 이 집 정규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것 같은데 좋죠. 그 노래. 네, 그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른 곡들에 비해서 근데 공연할 때는 가장 큰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가장 큰 에너지를 받는 그런 곡이 비온다라고도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의 어린 시절과 대화하듯이 머릿속을 막 이렇게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가사를 작업하면서 분열되는 느낌까지 받으면서 썼던 곡이라 그걸 쓰시면서 네, 어렸을 때 내가 원래 어렸을 때 만들어놨던 초석이었어서 그 곡이 네. 그래서 그걸 완성을 이제 나이를 들어서 하려니까 되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감성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일기장 같은 걸 다 찾아서 뒤져보고 그 무슨 월드에 있는 그 일기장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다 읽어보면서 그때 마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묘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쓴 곡이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쓰신 곡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어렸을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21 그쯤인 것 그쯤 같아요. 네. 이제 막 성인이 됐던 네. 그때쯤에 썼던 곡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좀 신기하고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런 곡들이죠. 아니죠. 굉장히 굉장히 부끄럽고 손 갈 때가 많은. 그렇죠.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그쵸.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네. 안녕바다에게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곡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곡. 일단 저희 저번 앨범이었던 3집에 있던 난 그대와 바다를 가르네라는 곡인데요. 네. 이거는 저희 밴드 초창기 팀 이름이기도 하고 노래 자체가 좀 뭔가 같이 배를 타면서 항해를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네네. 뭔가 좀 음악적 여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이제 타고 같이 간다. 네. 그런 느낌. 그럼 다른 멤버분들은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 노래를 좋아해요. 동의해요. 멤버분들 다 같이 또 이게 밴드를 10년 저희가 이제 11년 차거든요. 그랬더니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해가지고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던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합을 맞춘 사람들의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11년이나 되셨군요. 예. 올해 패스로 11년이고 네, 10년 올해로 10년째 딱 됐어요. 그렇군요. 네. 뭐 그럼 10년 기념 공연 이런 거 있나요? 기념 뭐 10년 공연은 아니고요. 네. 이번 4집 앨범 발매 공연이 잡혀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좋은 곡 또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라이브를 한 곡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우정아 씨의 곡을 한 곡 들을 거예요. 네. 어떤 곡인지. 얼마 안 됐죠. 정용화 씨와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던 제가 프로듀싱을 맡았던 불꽃놀이라는 곡을 혼자서 한번 해보도록 이건 하겠습니다. 또 그럼 색다른 느낌이 들겠네요. 선우정아 씨 혼자서. 네, 키도 다르고 연주도 네, 해주시면서 부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선우정아의 라이브 불꽃놀이 듣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을 하고 싶은 말 보여줄 수 있다면 마음을 꺼내줄 거야. 그 어떤 강렬한 빛으로 눈이 부셔도 내 하늘엔 오직 너뿐이야. 우주와 같아. 불안해하지 말아줘. 날 의심하지 말고 그저 내 손을 잡아. You light a fire right in my heart.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순간 짧은 순간마저 안고봐. 터진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까만 밤이 되어도 넌 빛나. 가장 뜨거운 내 마음은 나도 잘 몰라. 온갖 가지 색이 모여 하얗지 않을까. 햇살이 부서지고 다시 어둠이 와도 그 고요함이 우리를 축복할 거야. 난 이렇게나 벅찬데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저 보여줄래. You light a fire right in my heart.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순간 짧은 순간마저
선우정아의 불꽃놀이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연주도 함께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요. 야, 저희 연주도 그렇고 이제 곡의 전개가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네. 저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네. 한국의 뷰역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아, 이 정도라면 너무 훌륭합니다. 다들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죠? 예. 다들 저는 사실 제 뒤쪽에서 이제 라이브를 해주신 제가 많이 바라보면 조금 불편하실까봐 라이브 할 때 많이 안 보는 편인데 라이브 하실 때 뭐지? 뭐지 이 편곡은? 뭐지 이렇게 뒤로 돌 뻔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음악적으로도 상당히 신선한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또 이게 보컬과 피아노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좀 구성질 수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나무 씨는 어떻게 돼요? 일단 들으면서 원곡이 도대체 어떤 편곡으로 나와 있을지 네네네. 제가 아직 들어보질 못해서 네네네. 원곡을 한번 꼭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편곡으로 너무 완벽해서 원곡은 얼마나 더 완벽한지 궁금해가지고 꼭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정아 씨의 라이브 들으면 항상 좀 이렇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정아의 라이브 들었는데 사실 이런 라이브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 사실 사람들이 원할 것 같거든요. 공연 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정이나 좀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일정 최근에 제 주변에 친한 여자 뮤지션들끼리 모여서 네. 약간 놀면서 좀 부담을 덜면서 하는 공연을 한 달에 한 번씩 벌써 3회째 이어가고 있는데 삼청동에 있는 삼청로 146이라는 공간에서 네, 근데 이게 매달 진행을 할 예정이라 그렇군요. 이 다음 달에 같은 공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월 달에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재밌는 공연 있고 또 안녕바다 같은 경우에도 공연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얘기하신 또 그러니까 앨범 발매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네. 저희는 뭐 항상 10년째 해오던 게 홍대 클럽에서 뭐 거의 매주 만날 수 있으니까요. 홍대 클럽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앞으로 공연도 좀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고 이제 라이브 한 곡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녕바다의 곡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이번 4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그곳에 있어줘라는 노래고요. 그냥 제목에서 뭐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곳에 있어줘. 그곳에 있어달라는 어떤 바람을 담은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해 주시고요. 네. 안녕바다의 라이브 그곳에 있어줘 준비가 되시면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바다의 라이브 듣겠습니다. 그곳에 있어줘. 하나, 둘, 셋. 우리들 사이엔 어쩌면 악역이 필요했을 거야. 그래서 맘에도 없는 말을 하며 너를 밀어냈었던 거야. 안쓰러운 우리 가시도 친 나의 말에 결국 너는 눈물을 보였고 날 남겨두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많이 아팠어. 그곳에 있어줘. 그대로 있어줘. 내 눈에서 더 멀어지지 마. 그곳에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아직 나는 이 마지막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 어젯밤 꿈에 너를 만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엔 반드시 날 떠올릴 거란 약속을 했지. 마지막이란 아름다운
한마디가 저를 태우다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리워졌어. 그곳에 있어줘. 그대로 있어줘. 내 눈에서 더 멀어지지만 그곳에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아직 나는 네 마지막을 받아들인 자신은 없어. 내 말을 들어봐. 아직도 나는 너 안녕바다의 그곳에 있어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뭔가 여름 해변에서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라이브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성우정아 씨. 네, 또 준현 씨 말씀대로 네. 그 해변의 느낌도 있고 그리고 꿈속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마치 꿈을 꿀 때마다 그 꿈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대방도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 꿈에서 만나요. 그래서 꿈에서 계속 나를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느낌도 받았어요. 상당히 이제 밤과 잘 어울리고 좀 뭔가 자연과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요. 이제 슬슬 네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어떠셨는지 나무 씨. 일단 처음 만났거든요. 네네. 푸른밤과 처음 만났는데 첫 만남이 아주 설레는 만남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정말 멋진 뮤지션과 함께 방송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선우정아 씨 음악에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종현 씨 처음 뵀는데 네. 저희 음악이 꼭 잘생기거나 멋지신 분들에게 쓰이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귀여우셔.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선재 씨 너무 귀여우신 선재 씨.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이 저희한테 됐던 것 같고요. 네네네. 뭐 너무나 멋진 뮤지션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아 씨는 또 어떠셨는지? 네, 저도 이 음악으로 즐겨 듣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안녕바다 되게 가까운 사람들 같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분이었는데 실제로 만나 뵙고 또 그 노래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매력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너무 즐겁습니다. 언제 또 공연에서 뵙거나 네, 감사합니다. 뭔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좋겠고 여기 푸른밤에서 만나게 돼서 더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라이브도 너무 잘 듣고 이야기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밤으로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사랑이란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요즘 우리 아이는 미운 6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친구들을 이유 없이 밀치기도 하고 짜증에 떼쓰기도 얼마나 늘었는지 감당하기가 힘들다.
육아책을 읽고 육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해도 아이의 반응은 틀에 맞춘 듯 움직여지지도 않는다. 아침마다 옷 입히기 전쟁을 치르느라 유치원 차량 오기 20분 전부터 내 심장은 콩닥거린다. 아이는 수가 틀리면 그 자리에 벌러덩 누워서 울고불고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이지 사랑의 매로 다스리고 싶은 욕구가 목 끝까지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를 씻기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 엄마는 좋겠다. 아이들을 혼낼 수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마음에 콕 박힌 아이의 말. 그 안에 아이의 심리가 들어있는 건 아닌지,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혼낸 건 아닌지, 어른의 이름으로 두서없이 훈육한 건 아닌지 뒤돌아보게 됐다. 요즘 자꾸 곱씹게 되는 말이 있다. 엄마는 되기 어렵고 좋은 엄마가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나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대만을 바라보는 내 맘 어떡하죠. 수줍게 감춰온 나의 비밀 내가 어울릴까요. 그대 곁에 있다면 멈춰있죠. 내 맘은 언제나 그랬듯 그대 곁에 나 있으면서 아직은 더 바라볼게요. 난 내일 아침 웃는
그대 품에 꼭 안겨 잠들 수 있을지 괜찮아 곧 그럴 수 있겠죠. 내일 아침 웃는 얼굴로 봐요. 내일 아침 웃는 얼굴로 봐요. 하루의 끝, 오늘은 최고은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정은밴드의 그대만이 였습니다. 참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경험이 없으니 참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구나라는 어떤 배움? 그런 경험을 이제 엿보는 그런 입장이 되는 기분이었고요. 물론 저야 뭐 친척들을 본 적도 있고 하긴 했지만 이게 또 매일매일 보면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과 아이의 마음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이제 부모님에게는 어떠한 아이의 정서 그리고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어떠한 신호가 된다고도 생각을 해서 그래요. 좋은 엄마 되는 거 참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좋은 엄마 참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잘 아이를 좋게 예쁜 아이로 그리고 멋진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큰 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을 좀 더 볼까요? 한경은님, 오늘 하루 종일 실수를 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다들 바쁘니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는 답장들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이해는 가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가는 것 같아서 더 힘든 밤입니다. 참 이런 실수를 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도 바쁘다면 상황이 참 안 맞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참 더 슬픈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그들이 뭐 본인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나중에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좀 바빠가지고 네 얘기 못 들어줘서 미안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러거든요. 친구들의 얘기 평소에 참여를 잘 못해요. 저는 이제 낮 시간대에 되게 바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친구들이 막 한 저녁 한 8시쯤에 되게 고민이 있거나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 못 들어주는데 잘 그게 되게 미안하긴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전 나중 됐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긴 하거든요. 새벽이 되었든 어떻게 됐든 제가 좀 시간이 날 때 너 그때 했던 얘기 괜찮냐? 라면서 조금은 이제 막 다정하게 묻는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좀 툭 아무렇지 않은 너 괜찮지?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툭 내뱉으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런 말의 표현으로도 이제 그때 내가 미안했어 라고 이제 돌려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경은 씨도 지금 당장 그 친구들이 바쁘고 상황이 안 됐다고 너무 섭섭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씨에게도 이런 날이 가끔은 있잖아요.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할 때가. 그러니까 또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푸른밤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조금 기분 푸시면서 주무시고 내일이든 다음 주든 주말이든 어떻게 연락을 잘 다시 해보시길. 1859님, 쫑디, 저 오늘 운전면허 접수를 하고 왔어요. 아직 필기도 안 봤는데 너무 떨려요. 운전면허는 절대로 안 따려고 했는데 결국 필요한 순간이 오네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안전하게 잘 따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게 운전면허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의 이제 건강, 안전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우셔서 아주 우수한 기록으로 성적으로 면허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휘님, 쫑디, 친구랑 새로 오픈한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를 먹었는데요. 홍보하느라 삐에로 옷을 입고 인사하면서 춤추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랑 피자를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유리창 밖에서 똑똑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번호 달라고 하트를 날리더라고요. 먹는데도 막 지켜보고 되게 불편했어요 라고. 네, 다음 자랑 사연. 네, 다음 자랑 사연 들어볼게요. 장난이에요. 세희씨. 아, 이분 그분 아니야? 사휘씨? 그 배우 중에 세휘라는 이름 가지신 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거 아닌가? 어쨌든 그래요. 먹는데 그렇게 막 지켜보면 좀 불편하긴 한데. 아니 뭐 물론 그런 관심을 이제 표현한 그 남성분의 이제 용기도 되게 멋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좀 상황과 어떤 타이밍을 잘 가려가면서 해야 거절도 좀 편안한데 참 안타깝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세희 씨가 번호 줬고 지금 되게 잘 썸 타고 있고 나만 민망. 0718님, 지금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제 마음이 글로는 표현이 안 되네요.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 나는 글이 더 표현이 잘 되던데요. 진짜 글로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이 마음이 잘 글로 표현이 안 되더라도 내가 봤을 땐 그러겠지만 상대방이 읽으면 와, 이 친구가 나를 생각하면서 이런 좀 편지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을까, 그런 게 좀 전해질 거예요. 이제 러브레터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누가 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부럽네요. 김선영님, 오늘은 집이 아닌 게스트하우스에서 푸른밤을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서울에 놀러 왔는데 자취하고 있는 친구 집 구경도 하고 맛집도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내일 저녁에 부산 내려갔는데 너무 아쉽고 가기 싫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저는 부산 가고 싶네요. 같이 내려가요. 아,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아직 봄도 만연하지 않았는데 벌써 여름을 기대 중. 차라리 여름이 좋다 난. 놀러라도 가보게. 어쨌든 그래요. 조심히 내려가시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게. 저는 좀 시간이 될 때 부산 가서 즐기고 오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다미 임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그리고 제임스 블런트의 굿바이 마이 러버, 두 곡 듣겠습니다. Growing tired and weary, brown eyes, trying to feel your love through FaceTime. Symphonies of dreams and highlights, caught up in this crazy fast life. But baby, you're not here with me, and I keep calling, keep calling, 'cause now my heart awakes to the sound of silence, and it beats to the sound of silence, and it beats to the sound of silence. Now my heart awakes to the sound of silence, and it beats to the sound of silence, and it beats to the sound of silence. Getting hard to break through the madness. You're not here, it never makes sense. Tidal waves of tears are crashing, no one here to save me drowning. 'Cause baby, you're not here with me, and I keep calling, keep calling.
Did I disappoint you or let you down? Should I be feeling guilty or let the judges frown? 'Cause I saw the end before we'd begun. Yes, I saw you were blinded and I knew I had won. So I took what's mine by eternal right. Took your soul out into the night. It may be over, but it won't stop there. I am here for you if you'd only care. You touched my heart, you touched my soul, you changed my life and all my goals. And love is blind, and that I knew when my heart was blinded by you. Have kissed your lips and held your head, shared your dreams and shared your bed. I know you well, I know your smell. I've been addicted to you. Goodbye, my lover. Goodbye, my friend. You have been the one. You have been the one for me. Goodbye, my lover. Goodbye, my friend. You have been the one. You have been the one for me. I am a dreamer, and when I wake, you can't break my spirit. It's my dreams you take. And as you move on, remember me. Remember us and all we used to be. I've seen you cry, I've seen you smile, I've watched you sleeping for a while. I'd be the father of your child. I'd spend a lifetime with you. I know your fears and you know mine. We've had our doubts, but now we're fine. And I love you, I swear that's true. I cannot live without you. Goodbye, my lover. Goodbye, my friend. You have been the one. You have been the one for me. Goodbye, my lover. Goodbye, my friend. You have been the one. You have been the one for me. And I still hold your hand in mine when I'm asleep. And I will bear my soul in time when I'm kneeling at your feet. Goodbye, my lover. Goodbye, my friend. You have been the one. You have been the one for me. Goodbye, my lover. Goodbye, my friend. You have been the one. You have been the one for me. I'm so hollow, baby. I'm so hollow. I'm so hollow. I'm so hollow, baby. I'm so hollow. I'm so hollow. 일찍 진로를 결정하고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부모님 반대도 무릅써가며 해온 일을 그만뒀어요. 요리했었거든요. 막상 직업이 되다 보니 그 일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몸도 많이 상하고, 원래 제일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남겨둬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한동안 뒤숭숭했던 마음 추스르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해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방송 작가가 돼보려고요. 많다면 많은 나이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함으로 걱정도 되지만요. 우혜영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인생에서 계속되는 건 바로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 너무나 하고 싶던 일도 더 이상 하기 싫어지는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내가 무슨 선택을 하냐는 거죠. 이 선택으로 다시 다른 길을 가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끝곡 리사의 Again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나를 용서해. 지금까지도 널 잊지 못한 날 이대로 다 묻기